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방문을 앞두고 가진 로이터 통신과의 회견에서 우크라이나와 대만 문제를 언급한 것을 놓고 러시아와 중국의 반발이 거셉니다. 오가는 말이 험해지면서 두 나라와의 관계가 과연 괜찮을까 우려하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한미일 동맹 강화도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꼭 두 나라와 각을 세울 필요가 있을까요? 윤석열 정부의 외교 문제는 없는 걸까요? 오늘 1부에서 박지원 전 국정원장 모시고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운기의 시사 1번지 출발합니다. 네, 박지원 전 국정원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저는 안녕합니다만은 지금 국민들이 좀 안녕 못하는 것 같습니다. 러시아, 중국 워낙 세게 나오니까. 대다수가 안녕 못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중국, 러시아 반발하는 거 보면 이러다가 또 당장 우리는 또 사드 배치 때 중국 엄청나게 보복 당한 경험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중국하고 러시아가 단순한 엄포라고 보십니까? 한마디로 윤석열 외교는 빵점입니다. 안 하는 게 나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중국과 러시아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을 입은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한미 정상회담 국빈 방문을 자랑하면서 터져 나온 거예요. 중국은 하나의 중국을 주장하면서 대만 문제에 대해서 민감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미 하원 펠로시 의장이 당시 대만을 방문해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하니까 외교부 대변인은 뭐라고 했습니까? 친강 외교부 장관은 뭐라고 했습니까? 불타 죽는다. 그리고 엄청난 경제 보복을 이미 해오고 있습니다. 또 푸틴 대통령은 사실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우리 대한민국 불곰 사업 때 재래사업 무기를 할 때 우리를 도왔습니다. 러시아가 우리를 돕고 러시아는 북한을 돕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재래식 무기에 엄청나게 앞서 있는데 그 아킬레스건을 또 건드니까 저는 물론 경제적으로 지금 현재 3대 조선소가 못 받고 있는 엄청난 돈과 우리 기업들이 지금 동결돼 있지 않습니까? 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우리가 무기 지원을 했을 때 참전국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북한에 ICBM 등 미사일, 무기를 공급하게 될 때, 기술을 전수하게 될 때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겠는가? 이것도 모르고 그런 불필요한 얘기를 하셨다. 이번 또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더 강하게 그런 얘기가 나올 건데 우리가 대통령의 외교 실패로 우리 국민들이 경제적, 안보적 위협이 너무 높아졌다. 그래서 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윤석열 외교는 빵점이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대체로 외교는 전략적 모호성을 추구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전략적 명확성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왜 윤석열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 앞에만 서면 작아집니까? 기시다 총리 앞에 서면 더 작아집니다. 결국 국익 외교를 하지 않고 균형 외교를 하지 않고 편중 외교를 해서 미국과 일본만 잘 보이면은 우리나라가 산다 하는데 물론 한미 동맹은 우리의 근간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한미 동맹이 최고의 우선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지정학적으로 도랑에 든 소예요.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고 돈이 가장 많은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외교만 잘하면은 평화가 있고 외교만 잘하면 돈이 있습니다. 그 4대국이 제일 큰 나라고 제일 강한 나라고 제일 돈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외교를 망쳐가지고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경제적으로
안보면에 공격을 당한다고 하면은 우리 갈 곳이 없다. 그래서 외교는 국익이기 때문에 100% 가져올 수 없는 거예요. 51% 주고 51%를 가져오고 49%를 양보하는 건데 저렇게 편중외교에서 엄청난 보복을 당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도랑에 든 소 얘기하시니까 김대중 대통령 말씀이 생각이 나는데 도랑에 든 소는 이쪽 풀도 먹고 저쪽 풀도 먹고 그렇죠. 미국 그렇게- 풀도 먹고 중국 풀도 먹어야지. 예. 미국 풀만 한쪽 풀만 먹으면 영양실조가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왜 미국, 일본, 일변도의 편향 외교를 하는 것 같습니까? 그것은 이미 경제를 포기한 것 같아요. 그리고 보수 우익들과 함께 가겠다. 태극기 부대의 대통령이 되겠다 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지금 1분기 이 수출 적자가 1, 2, 3월 달에 224억 달러가 적자입니다. 적자가요? 예, 224억 달러가 적자인데 외환위기 때 연간 130억 달러가 적자 났던 게 최고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1, 2, 3 224억 달러가 적자인데 그 중에서 80억 달러가 대중무역 적자입니다. 우리는 중국 풀을 먹어야 돼요. 경제 협력을 위해서. 그런데 우리가 1등 중국의 교역 국가인데 대만과 중국은 일촉즉발의 전쟁 위기인데도 1등 교역 국가를 대만에 넘겨주고 우리가 2등으로 전락했는데 이것이 계속 적자가 난다고 하면은 우리는 엄청난 문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IMF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률을 1.6%로 가지고 있다가 1.5%로 내렸지 않습니까? 중국은 5.2%입니다. 원장님,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겁니다.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이렇게 뭐 친구들은 더 사이좋게 지내고 적은 친구를 안 만드는 게 좋다. 이렇게 그렇죠. 그냥 생각하는 건 상식 아닙니까? 예. 지난번 일본 한일 정상회담 했을 때도 막 이렇게 먼저 퍼주고 그랬을 때 나중에 뭔가 뭐 돌아올 수도 있고 아니면 일단 이렇게라도 풀어야 미래 나아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한다. 이렇게 이제 잘했든 못했든 그 평가를 떠나서 왜 그러는지는 짐작은 갔어요. 그런데 지금 러시아와 미국과의 관계, 중국과 미국과의 관계를 봤을 때 우크라이나의 군사 지원 가능성, 또 중국에 대해서 양안 문제 거론하면 두 나라가 반발할 것은 뻔히 예상이 되잖아요. 그런데 왜 미국 방문을 앞두고 이런 발언을 했을까? 저는 그 이유가 정말 궁금한데 우리 원장님께서는 짚히는 바가 있으실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무식해서 그런지 아니면 참모들이 그렇게 가스라이팅을 해서 그런지 아니면 이렇게 했을 때 국내 정치에는 차라리 어떤 것이 더 도움이 될까 봐 그러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다 이 말씀입니다. 저는 한마디로 윤석열 대통령이 외교에 대해서 백치에 가까울 정도로 모르고 있다. 그리고 참모들은 그러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김성한 전 안보실장도 만약에 이번에 가서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을 약속해버리면은 국빈 방문이 효과가 없어진다. 이런 걸 해서 도청당해서 쫓겨난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 조태응 안보실장이나 박진 외교부 장관 등 외교부 출신들은 절대 그러한 무리한 짓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너무 정치적으로 태극기 부대, 극우들만 생각하고 있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럼 참모 말도 안 듣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듣죠.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가장 큰 문제는 독단적 결정을 하는 거예요. 참모들도 또 말을 못 한대요. 다 그러잖아요. 본인 외교를 90% 99% 얘기를 하면서 면박을 주기 때문에 못 한다. 그게 문제죠. 경제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회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윤석열 대통령은 태생적으로 성공하기 어려운 정부예요.
여소야다이기 때문에 당신이 말씀한 대로 협치를 해야 되는데 또 우리가 지정학적으로 민생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외교를 잘해야 되는데 이 두 가지를 다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 그러면 바이든 대통령이나 기시다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작아진다니까요. 그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거예요. 그럼 이제 당장 오늘 미국 방문하는데 가가지고 어떤 부분을 우리가 좀 가져올 수가 있습니까? 저는 노 경제, 예스 안보 그렇게 평가를 하는데요. 경제적인 문제는 전기차나 배터리나 반도체 같은 것은 하나도 못 얻을 겁니다. 못 얻어오고 이번에 기업인들이 많이 가는데 바이든이 원하는 대로도 엄청난 미국 투자를 하고 약속하고 올 거예요. 그다음에 외교안보 면에서는 이미 미국이 원하는 대로 중국과 러시아를 자극했기 때문에 분명히 북한이 핵을 공격하면은 우리 방어태세, 핵 확장 억세, 불핵 이런 문제를 얻어올 거예요. 그 문제는 얻어오면은 그런다고 해결이 되냐고요. 문제는 평화가 가장 싼 방법입니다. 북한이 핵실험을 핵탄두를 쏘지 않게 외교를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해결해야지 그러한 확장 억제나 핵무기 등을 방어 차원에서 갖다 놓는다고 해서 됩니까? 그리고 그러한 일을 했을 때 미국은 돈 내지 않습니다. 엄청난 국방비를 부담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당장 그러면 러시아하고 중국의 반발은 어떻게 달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맞짱 뜰 만한 실력은 안 되지 않습니까? 안 되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셨듯이 외교는 애매모호해야 돼요. 예. 확실하게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냥 행간을 잃게 있고 만들어줘야 되는데 우선 중국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의 중국 정책을 견지하면서 대만 문제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해야 돼요. 그리고 경제로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싱하이밍 중국 대사를 만들어서 우리 국민이 대중 감정이 제일 나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는 정부관보다는 민간 차원에서 외교를 해야 된다. 그 방법이 중국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만 묶어버린 단체 관광객을 풀어라. 그리고 전 세계에서 BTS, 한국 드라마, 한국 영화가 상영되지 않는 게 공연되지 않는 게 중국과 북한이다. 이러한 것도 풀어주라. 그래야 우리 한국 국민들이 야 중국에서 이렇게 한다. 그래서 여론이 좋아지는 것 아니냐. 그랬더니 곧 좋은 소식을 주겠다. 그래서 내가 오늘 제주에 가서 강연하는데 그걸 해도 좋냐? 예. 그 외교관이니까 물었죠. 하라.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더니 많이 보도됐더라고요. 양안 관계 발언 나기 전 얘기입니까? 아니 후죠 지금. 그런데도 풀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렇게 하겠다. 그러면은 큰 문제 안 삼는 겁니까? 아니 글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윤석열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한중 정상회담을 하는 게 좋지 않느냐. 거기에는 응하지 아무 소리 않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누가 곧 방중해서 좀 풀어봐라 하는데 그러한 것은 추진하겠다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그러한 문제를 미국 가셔서도 양안 문제에 대해서 자극적인 말씀보다는 바이든 대통령을 설득해서 한중은 그렇게 긴장 관계에 있으면서도 작년도에 최고의 무역 거래를 했고 우리 SK온이 포드하고 배터리 합작 공장을 지으기로 했는데 중국의 CATL 세계 시장 37%를 지배하고 있는 CATL사와 포드가 미국의 합작 공장을 세운다고 하면은 우리가 최소한 팔 수 있고 중국에 투자할 수 있는 것을 허락해 주라. 이런 경제 문제를 좀 풀고 왔으면 좋고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은 할 거예요. 이미 했고. 그러나 지난 3월 달에 나토 사령부 사무총장
그리고 미국의 오스틴 국방장관이 거의 동시에 한국에 와서 그걸 공개적으로 요구를 했어요. 그리고 이번 김성한 외교안보실장 자르면서 도청에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무기보다는 인도적 지원을 과감하게 하는 것이 좋지. 그래서 러시아하고도 안보 면에서도, 즉 러시아가 ICBM 같은 것을 북한에 못 주게 군사적 지원을 않게 하고 경제 문제도 풀어나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했으면 참 좋았을 것을 이미 이제 엎질러진 물이 됐지 않습니까? 아까 아킬레스건이라고 표현하셨는데 러시아에 있어서는 지금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이라고 하는 게 가장 큰 문제고 중국은 양안 관계 관련된 것이 가장 결정적인 건데 이미 해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보복 예상이 되는데 보복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하죠. 그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 달랠 수 있겠냐고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한테 부탁을 해요? 로이터 통신을 통해서 미국 가기 전에 기자회견을 해서 밝혔지만은 바이든 대통령을 만나서 그러한 것을 거부를 해야죠. 이미 안 하고 와야죠. 그러면은 미국한테 풀어주라가 아니고 미국에 가서 그러면 뒤집으라고요? 뒤집어야죠. 뒤집을 수 있겠습니까? 못하니까 문제죠. 그래서 저는 외교 빵점짜리다 이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그러니까 되면은 우리 민생 경제나 안보는 이미 물 건너갔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요? 보복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국민들이 지금 다 죽을 지경이지. 그냥 그러면 고생해야 경제가 됩니까? 안 풀립니다. 우리가 수출을 해야 풀리는 거예요. 아니 227억 달러, 230억 달러 석 달에 무역 적자가 난 게 IMF 때 외환위기 때도 연간 130억 달러인데 지금 석 달간에 230억 달러예요. 그중에 80억 달러가 대중무역 적자라고 하면은 앞으로 더 나빠진다 이거죠. 아니 중국이 근데 이런 보복으로. 일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고 지금 앞으로도 더 걱정이 되는 판인데 국가 원로께서 고생해라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뭐 좀 지금 뭐 현재 뭐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려요. 탄핵을 해요. 헌정분단은 안 시켜야 지혜를 되는데 좀 주셔야죠. 이러한 얘기를 지금 하는 것 자체가 국민 여론을 전달하는 거고 윤석열 대통령한테 비록 로이터 통신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잘 정리를 해가지고 중국과 러시아 관계를 다시 개선시킬 수 있어야 된다. 그런데 국민의힘에서요. 왜 민주당은 러시아, 중국한테 절절매냐. 야당이라도 그렇게 해줘야죠. 제가 여기 프로그램에서 인터뷰를 하면서 대체로 나온 인터뷰하는 분들에게는 궁금한 거를 많이 여쭤보고 우리 시청자들이 그런 내용을 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합니다마는 사실 원장님 모시고 인터뷰할 때는 제가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국가 원로시니까 우리 국민들이 너무 걱정하고 고통을 받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것을 좀 풀어야 될까 그런 지혜를 많이 기대를 합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말씀 들어보면 뭐 이래가지고 어떻게 되지 막 그런 걱정이 많이 생깁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풀 분은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협치도 윤석열 대통령이 풀어야지 집권 1년간 야당 하나도 안 만나고 전직 대통령도 안 만나는 것도 기록이지만은 이렇게 중국과 러시아와 북한 외교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린 것도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그러면 지금 해결의 방법은 뭐냐? 윤석열 대통령께서 진짜 다시 바이든 대통령에게 우리의 현실을 잘 설명해서 미국의 이해를 받아가지고 중국 관계나 러시아 관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우크라이나에도 포탄 지원보다는 무기 지원보다는 인도적 지원을 하고 양안 관계는 자극하지 말고 지금 현재의 스탠스를 유지하는 게 좋다. 그것이 해결이라고 봅니다. 외교 문제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원장님께서는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에 가서 적어도 어느 정도는 해와야 성공한 순방이었다, 성공한 방문이었다 이렇게 평가하실 수 있겠습니다. 저는 최소한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물론 미국의 전략 산업이기 때문에 미국과 공조를 하지만은 중국에 벨라루스에 수출할 수 있도록 보장을 받아오고 또 안보 문제에서는 미국이 시진핑 주석과 협의를 해서 김정은과의 관계 개선해서 한반도 비핵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고 양안 관계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본연의 등거리 외교를 할 수 있고 벨라루스에는 무기 지원하지 마라. 그걸 받아오지 않으면은 저는 우리 국민이 대한민국 국가가 굉장히 불행해질 것이다. 이번이 가장 중요한 분수령이 된다.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외국 갈 때마다 국민들 걱정하게 하는 일들이 생겨서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잖아요. 하는데. 제발 사고만 안 치고 오면 돼요. 아니 김건희 여사가 무슨 모델입니까? 사진만 멍창 찍어가지고 사고 내고 그러니까 김건희 대통령 윤석열 영부남 이런 소리가 나오잖아요. 권력서열 1위가 김건희 2위가 윤석열 3위가 한동훈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제발 신중하게 사고치고 오시지 않는 것도 큰 성과예요. 김건희 여사 얘기하지 마십시오. 무섭습니다. 저도 무서워요. 그러나 해야죠. 제가 무서울 게 뭡니까? 저는 진짜 원로로서 대통령 정부 여당도 잘못하는 것은 지적하고 민주당도 제가 지적하지 않습니까? 송영길 들어와라. 탈당하고 지금 현재 관계된 거론된 의원들은 자진 탈당해라.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좀 풀리겠습니까? 민주당은? 풀리죠. 예. 이번에 보세요. 윤석열 대통령은 잘못해도 인정도 하지 않고 사과도 하지 않고 반성도 하지 않고 책임도 안 집니다. 그렇지만은 딱 문제가 부각되니까 이재명 대표가 잘 파악을 해가지고 대국민 사과를 하잖아요. 송영길 들어와라. 이런 조치를 하지 않습니까? 검찰 수사에 협력해라. 그러나 검찰도 정치적으로 하지 마라. 또 송영길도 다 사태 파악해가지고 내 책임이다. 탈당한다. 귀국한다. 오늘 오후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내가 검찰 조사를 받을 테니까 주인은 죄 없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잘해요. 얼마나 이재명, 송영길 잘했고 윤석열 대통령, 정부 여당 엉망이냐고요. 차별화되잖아요. 책임져야 돼요. 지금 현재 말이죠. 저는 거기다 나아가서 내 후배들이고 참 잘 알고 내 대변인을 했지만은 윤관석 의원 등 거명된 자기들 육성이 나온 사람들은 부인하지 못해요. 자진 탈당하든지 안 그러면 당에서 출당 조치해야 돼요. 그리고 검찰 수사를 해야 돼요. 저는 당내 조사는 검찰 조사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반대하죠. 그리고 보세요. 169명 의원들 신정은 의원 같은 사람 딱 하잖아요. 리스트에 나오니까 지라시에 나오니까 나 아니다. 검찰 나 소환해라. 이렇게 해야죠. 그러나 모든 입증은 검찰이 책임이에요. 또 일부에서 송영길 정계 은퇴해라. 정계 은퇴는요. 본인이나 국민이 해주는 거예요. 본인이 나 안 하겠다 하는 거고 선거에 출마하면은 국민이 낙선시키면 정계 은퇴가 되는 거예요. 그것은 본인이 할 일이고 국민이 할 일인데 자기 책임이다. 나 들어왔다. 자, 검찰 조사 받는다. 그러면 그 관계가 그 돈봉투 사건을 모른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 입증을 누가 해야 돼요? 검찰이 해야지. 이걸 왜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냐고요. 나는 굉장히 잘했다. 예. 그렇게 생각해요. 일단 모든 것이 내 책임이다. 돌아와서 조사 받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잘한 것 같은데 그거 내가 바빠서 일일이 못 챙겨보고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이 좀 고개를 갸우뚱하는 것 같습니다. 고개를 갸우뚱하죠. 왜냐하면 국민의힘에서 막 공격하니까 사실 차떼기 원조가
국민의힘입니다. 돈봉투 전당대회 원조가 국민의힘입니다.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흉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민주당이 그것을 개혁하고 혁신시켜서 국민이 납득하고 국민이 감동하는 것으로 처리를 하면은 내년 총선 승리에 윤석열 대통령 정부 여당과 차별화되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러한 것을 숨기고 협력을 안 하고 당내 조사를 한다고 하면서 차일피일 하면은 국민이 화내요. 끝으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요즘에 이제 여론조사해 보면 아무튼 뭐 이런저런 이유로 여도 야도 다 지지를 하지 않고 그냥 나는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 하는 국민이 3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더 넘었죠. 예. 그래서 이제 김종인 전 위원장도 신당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금태섭 전 의원 지지하고 신당이나 제3 세력이 만들어질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가능성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은 안철수 신당 때는 시대 정신을 가지고 갔어요. 예를 들면은 21세기 4차 산업혁명 AI 시대를 내가 열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성공을 했는데 잘못해가지고 지금 오늘날 안철수 신세가 저렇게 됐잖아요. 저는 지금 현재 문재인, 윤석열 이 대통령을 보고 우리 국민들은 굉장히 안정적인 정치 보복 없는 그런 정당을 바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사실 지난 대통령 선거 때부터 비호감도가 제일 높은 윤석열 대통령, 이재명 후보 이게 지금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지금 국민들은 정치 싫다는 거예요. 여당도 싫고 민주당도 싫고 윤석열도 싫고 이재명도 싫다 하니까 31% 지난주 갤럽에서 무당층이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민이 바라는 정치를 위해서는 개혁하고 혁신해야 되는데 나는 오히려 김종인 위원장이 예. 주도적으로 말씀 탈당하면 여기까지 더 유리하다 그렇게 해야 봅니다.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15 듣고 이어가겠습니다.